자, 둘째 시간 할게요. 예. 자, 책을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우리 공간정보법 개관해가지고, 우리 아까 봤던 거예요. 옛날 이제 이랬었는데 이렇더라. 그래서 시험 범위가 지적 측량 중에서는 지적 측량. 측량 중에서는 뭐요? 요 지적 측량하고, 그 다음에 요 지적. 이렇게. 여기가 시험 범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정보법의 입법 목적,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쭉 넘기시고. 제도의, 우리 지적의 기본 이념. 이것도 그냥 제목만 볼게요. 자, 우리 지적이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를 등록하는 건데 누가? 국가가 한다. 그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국정주의. 예, 토지는 국가가 하는 거다. 지적, 국정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자, 토지를 등록해야 지적이 된 겁니까? 그죠? 그 말이야 방구야. 지적.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 지적이 된 거냐고. 아니죠. 적이 있어야 지적이지. 지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한다고? 등록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뭐가 있어야 한다고? 등록. 땅이 있다고. 땅은 있는데 대장에다가 안 썼어. 그럼 지적이 안 된 거죠?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등록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야 된다. 그럼 등록 안 해도 땅은 있기는 하잖아요. 실제로 땅은 있어도 지적은 안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등록이라는 뭐가 있어야 한다. 형식이 있어야 한다. 이게 지적, 형식주의. 그럼 지적법 할 때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라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등기법에서 형식주의 그러면 등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법에서는 뭘 해야? 등기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야 한다. 그게 등기법의 형식주의. 그건 등기주의고, 그다음에 지적법에서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등록주의. 용어만 다른 것뿐이지 의미는 같아요. 자, 형식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주의다?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자, 아까 중동 100번지가 지목이 전이었어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시지만 토지를 용도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해요. 토지를 무엇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그게 지금 토지 용도가 밭으로 쓰이고 있다. 그럼 지목을 전이라고 한다고. 그럼 지목이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허가를 얻어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다고. 그럼 밭으로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는 뭐로 쓰이는 거예요? 주택의 부지인 대로 쓰이는 건데 대장에다가는 대라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그대로 전으로 돼 있어. 그럼 지목 변경이 안 된 거예요. 대장에 지목을 바꿔 써야 지목 변경이 된 거라고. 실제로는 용도가 바뀌었어도.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지적, 형식주의, 등록이라는 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 형식주의는 무슨 얘기라고요? 등기주의.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한다. 그럼 잔금을 치렀다. 서로 다 넘겨받았다. 그럼 실제로 다 이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부에다가는 소유자를 안 고쳤어.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등기가 안 됐으면 민법상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라고. 등기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야 소유자가 바뀐다. 그게 등기법에서 말하는 형식주의 또는 등기주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관련된 거고? 권리와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3번 제목이 무슨 주의요? 공개주의. 공시법은 다 공개주의겠죠. 예, 공개한다는 얘기. 공시주의, 공개주의. 그다음에 4번 제목이 뭐예요? 실질 심사주의. 지적은. 그럼 대장의 등록을 누가 하는데? 대장의 등록을 아까 시군구청에서 지적, 소관청에서 등록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고쳐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뭘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어떻게 한다? 실질적으로 한다. 그럼 지목 변경해달라. 그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현장에 한번 가보냐고. 지목 용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해달라. 그럼 현장에 한번 가봐서 조사한다고요. 그게 무슨 심사? 실질심사 이런 얘기예요. 실질심사. 근데 등기는 등기소에다가 서류 내면 등기관이 현장에 안 와봐요. 등기는 대장 말고 등기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심사해. 그런 심사는 형식적 심사. 등기는 무슨 심사고? 형식적 심사고 지적은 실질 심사다 이런 말이에요. 네.
외우고 할 필요 없고요. 이 글이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제목이 직권 등록주의.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도 등록이 되냐고. 예, 그건 무슨 주의라고 한다? 직권 등록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게 지적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자, 여기 볼게요. 자, 지적 측량부터 갑니다. 자, 용어의 정의. 자, 우리 지적법 제2조에서 쭉 용어가 나옵니다. 자,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자,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이게 뭐죠? 지적이죠. 지적이죠. 지적이 지적.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뭐라 한다? 지적. 이거 하려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에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지적 측량이라고 한다. 건물 지을 때도 측량한다. 건물 지을 때도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건물 지을 때도 측량하고 도로 깔 때도 측량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측량은 측량인데 그건 일반 측량이라고 그래. 무슨 측량이 아니고 지적 측량이 아니고 이대 지적. 아까 측량 종류 쭉 보셨잖아요. 측량이라는 게 기본 측량, 일반 측량, 공공 측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측량 중에서 무슨 측량만? 지적 측량만. 그럼 측량 중에서 지적 측량이란 뭐 하려는 측량? 말 그대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는 거예요. 등록하려는 거. 등록. 자, 제가 이 지적도를 하나 그려드렸어요. 자,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에다가 토지 10번지가 이런 모양이고 11번지가 이런 모양이고 이렇게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적도라고 하는 지적 공무입니다. 여기다가 그렸죠. 등록한 거예요. 이거 그냥 그린 거예요. 이 측량을 해서 그린 걸 거 아니에요. 무슨 측량했다는 얘기죠? 지적 측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측량이 지적 측량이거든요. 그럼 요게 10번지고 지목은 되고, 그럼 요 10번지에 요게 경계예요.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 그럼 요게 경계고 여기가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점. 그럼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경계라고 불러요. 제 말이 들리시나? 경계점을 요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 그 토지의 경계가 돼. 경계라고 하는 건 선인데, 근데 이게 지적도인데, 자, 현장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요. 갔더니 여기 10번지고 7번지 있는데 땅에 이 선이 그어져 있어요. 실제 현장에 땅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에 있는 선이에요. 실제 땅에 있는 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번지를 사셔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허가를 얻어서 건물을 지어. 그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안 되죠. 지금 몇 번지다가 지어야 되는데 10번지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옆집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어디가 10번지인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되셨죠? 그때 이때 요 선이 현장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기 위한 보는 것을 복원이라고 그래. 복원. 뭐라고 한다? 복원. 그래서 우리가 복원. 뭐라고 한다? 복원. 복원. 요 단어. 발음이 좀 후지죠? 복원. 뭐라고 하는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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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말 보이세요? 복원. 복원의 느낌 오세요?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측량할 때 복원이라는 말의 뜻은 뭐 찌그러진 거 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종이 위에 있는 것을 현장에다가 땅에다가 표현하는 것을 복원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있는 거? 종이. 지적 공부에 있는 그 사실을 어디에다가 현장 땅 위에다가 보여주는 거, 표시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복원이라고 해요. 복원, 복원. 그럼 왜 복원이 필요한지 이해되세요? 복원? 그러면 지금 10번지라고 하는 토지는 이 토지라고 하는 경계는 어디에 나오는데? 지역도 종이 위에 나오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현장에다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아무 데나 지으면 안 되니까 땅에 표시가 돼야 된다고. 여기가 요 토지의 경계점이다. 이런 것을 말뚝 같은 걸 표시해야 돼. 그럼 요것을 말뚝을 표시해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측량을 복원 측량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복원 측량. 그래서 여러분 건물 짓고 할 때 대부분 복원 측량해요. 아무데나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경계 복원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계 보호 측량을 돈 주고 의뢰하면 요 땅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말뚝 같은 거 이렇게 표시해줘.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죠? 복원이 된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시냐고. 이 땅에다가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복원. 그러면 눈으로 보이냐고. 아, 이 10번지는 요걸 무슨 점? 경계점이 여기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걸 실로 연결해.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경계가 눈으로 보인 거잖아요. 그럼 실 따라서 담장도 쌓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되십니까? 예, 이 측량을 뭐란다? 경계 복원 측량해. 근데 복원은 등록하는 게 아니죠. 종이에다가 쓰는 게 등록하는 거고, 복원은 거꾸로 등록되는 것을 땅에다가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원하는 측량도 지적 측량에 넣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글을 읽을게요. 다 조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적 측량이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여기서 한번 쉬시라고. 등록하거나, 이것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 늦게 오시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어디에?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이 측량을 뭐라 한다? 지적 측량. 그럼 지적 측량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 측량은 뭐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는 것도 지적 측량이고, 그 다음에 복원하는 것도 지적 측량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글이 읽혀지셔야 돼. 그런데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글을 읽는 연습이요. 자, 요게 지적 측량.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그럼 시험에 낼 때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시험에 낼 때 요거는 제외한다 그러면 X인 거라고. 이것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포함한다. 그럼 이게 시험 문제가 지금 이게 용어에 저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지적 측량 문제 낼 때 지문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중 용어의 정의가 맞는 것은 이렇게는 이제 안 내는데 지적 측량 문제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적 측량 문제를 낼 때 지문에 지적 측량에 경계 복원 측량도 포함한다. 이렇게 지문으로는 들어간다고. 그럼 경계 복원 측량도 지적 측량이다. 아까 복원하는 것도 지적 측량. 그 다음에 맨 끝에 무슨 말 나왔죠?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뭐 나왔죠? 자꾸 읽으세요. 지적 재조사 측량. 자, 옛날에 이런 동네였어요. 논밭들이 막 있는데 여기다가 신도시를 개발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할게요. 무슨 사업이요? 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뭐 수용등을 해가지고 필지들을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다시 정리한다고요. 그럼 도로도 반듯하게 다시 내고 필지들도 반듯반듯하게 다시 정리해요. 토지를 새로 확정한다고. 들리세요? 토지를 뭐 한다고요? 새로 확정한다고. 그럼 옛날에 이런 전답들이 싹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새로 확정된 거죠. 이럴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불러요. 자, 용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확정하면은 새로 확정한다. 반듯하게 이렇게 자꾸 느낌을 가지시라고. 토지가 반듯반듯하게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자꾸 입으로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세요. 자꾸 입으로 해야지 된다니까요. 외워져요. 지적 확정 측량. 확정 측량. 자, 재작년에도 냈지만 지적 확정 측량을 언제 하느냐? 도시개발 사업할 때. 자, 재개발할 때요? 재개발할 때 지적 확정 측량 할까요? 이게 논밭이라고 생각하시면 옛날 구도시인데 여기 주택들이 있어요. 낡은 집들이 있어. 낡은 집들이 있는데 깔끔하게 이 동네 재개발한대. 이해되시냐고요? 재개발하면 길도 새로 반듯하게 다시 내면서 아파트도 새로 짓고, 그럼 토지가 새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다시 정리해요. 무슨 사업을 해도, 재개발 사업을 해도, 정비 사업을 해도, 그럼 이때 측량하냐고. 측량. 그것도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무슨 측량? 지적 확정.
법에 28개가 나와요.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사업이. 28개를 외우지 마시라고.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울 필요가 없고 느낌으로 가시라고. 아, 이 사업하면은 토지가 반듯해지겠냐고. 이런 모양들의 토지가 이렇게 반듯반듯해지겠냐고요. 그런 측량은 다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재개발해도 토지 반듯반듯해지고 택지 개발 사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사업을 했다고? 택지 개발 사업에도 택지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정리가 돼요. 농지 정리 사업. 옛날 이런 논들이었는데 바둑판 모양으로 논들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다시 만드냐고요. 농지 정리 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런데 지적 확정 측량인데 답은 지적 재개발 사업이었는데 재개발이나 재조사 사업. 재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뭐예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토지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지적조사를 일제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를 언제 만든 거냐면 일제시대 때 만든 거. 그걸 지금 100년 이상 갖고 있는 건데 옛날에 한 거다 보니까 좀 틀린 것들이 있냐고. 틀린 것들이 있으니까 현대 기술에 의해서 지금 전국의 모든 토지를 새로 다시 조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 그럼 재조사 사업을 할 때 측량을 해요. 다시. 그걸 지적 재조사 측량.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이 아니죠. 토지가 빠듯해지고 토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다시 조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 답이었다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은 외우지 않으셔도 반듯반듯한 측량은 다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지적 확정 측량도 지적 측량의 일종이다. 지적 측량에 지금 포함한다고요. 포함한다. 그래서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무슨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그럼 지적 재조사 측량하고 지적 확정 측량은 다른 거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확정 측량하지 않는 거 지적 재조사 사업. 별개라고요. 어쨌든 지적 측량에 들어갑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이제 나왔네요. 지적 확정 측량 설명드린 거예요. 읽어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이란 법 81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자, 무슨 사업이래요? 도시개발 등 보이세요? 도시개발 사업만인 것이 아니라고.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도 있고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 농어촌 정비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통칭해서 도시개발 사업 등. 등을 빼면 안 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등. 이때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적 확정 측량 하면은 자동으로 이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지적 확정 측량. 그러면 무슨 사업?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등. 작년에 이거 낸 거예요. 등. 등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 그 다음에 자, 이름이 뭐예요? 지적 재조사. 느낌 오세요? 지적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다고. 언제 처음에 했는데 일제시대 때 했는데 지금 다시 하는 것을 지적 재조사 측량. 자, 읽어보시면 지적 재조사 측량이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게 특별법이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게 왜 나오냐면 지적 측량이 들어간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법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지적 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 합니다. 자, 지적 재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이에요. 지적 재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4번 제목이 뭡니까? 측량 기준점. 측량할 때요, 기준이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측량 기준점. 밑으로 내려오시고 5번 제목이 뭡니까?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자, 지적 기준점이라는 것은 지적 측량할 때의 기준점이에요. 들리세요? 아까 측량이 여러 개가 있었나? 측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냐? 측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측량 그 중에서 무슨 측량만 공부한다? 지적 측량. 그럼 측량할 때는 다 뭐가 있는데? 기준점이 있다고. 측량 기준점이 있는데 측량 기준점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지적 측량할 때 쓰는 기준점만 시험에 낸다고요.
제 말 들으세요? 그럼 측량 기준점에서 지적 측량할 때 쓰는 기준점을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 지적자가 꼭 붙어야 돼. 지적 기준점. 한 번 더 뭐라고요? 지적 기준점. 예, 감사합니다. 지적 기준점. 그래서 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요 세 개를 말해요. 세 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측량을 하려면 먼저 뭐가 이제 기준점들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들을 만들어 놔요. 예, 이걸 뭐라 한다고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럼 언제 처음에 만들었을까요? 일제시대 기준점. 그래서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멀리서 보고 해야 되니까 막 말뚝 같은 거 박아둔다고. 보통 이제 처음에 기준점 할 때 막 멀리서도 잘 보이는 데가 산봉우리 이런 데죠? 산봉우리 이런 데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산 정상 이런 데다가 말뚝을 박은 거지. 그럼 그게 이제 일제 때가 한 거니까 뭐 백두대간에 전기를 끊는다 막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겸사겸사 박은 거예요. 이해되시겠나? 겸사겸사 측량할 때 기준점을 쓰려고 말뚝 같은 것으로 표시해 둔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 전역에다가 뭘 박아놨어? 말뚝 같은 것을 뭘로 쓰려고? 기준점. 그럼 기준점을 만들어서요. 근데 측량은 기본적으로 삼각 측량을 해요. 측량은 무슨 측량?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삼각비를 이용해서 해요. 여러분 우리 다 까먹었지만 타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나시나? 아련한 그 얘기 있잖아. 그거 삼각비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 삼각비, 코사인 막 몇 도 이런 게 공부하신 게 측량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삼각형을 만들어 뭐 두 변의 길이를 알고 한 각이 알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측량할 때 나오는 거. 측량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한다 해서 삼각 측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삼각 측량. 그럼 삼각 측량이 기준점이다. 그래서 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요? 삼각점. 그럼 우리나라에 한 2에서 5km마다 듬성 이렇게 뭘 만들어 놨냐면 삼각점을 만들어 놨어. 그럼 한 5km 밖에 저 삼각점 있는데 흐린 날은 잘 안 보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차가 생기고 하니까 삼각점 주변에다가 보조가 되는 삼각점을 만들어요. 그걸 삼각 보조점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삼각 보조점. 삼각 보조점이 더 많겠죠? 더 많고 그 다음에 삼각 보조점도 한 1km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너무 머니까 우리 사는 주변에다가 한 200m마다 도면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기준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근점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뭐라고 한다? 도근점. 그럼 도근점을 또 막 만들어.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때 기준점. 근데 삼각점이 있고 밑으로 나가면 뭐가 돼요? 용어 좀 익혀볼게요.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도근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부터 만들고? 삼각점 만들고 삼각 보조점 만들고 도근점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앞에도 도근점이 있어요. 한 100m, 200m마다 측량할 때 이 도근점이 있다고.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게 뭐다? 도근점. 길바닥에 다 박혀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여서. 지금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럼 도근점인데 요게 앞에다가 요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적 측량에 쓰는 기준점이라서 요 앞에다가 지적자를 넣으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읽어볼까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 기준점인데 이름이 뭐가 있다. 지적 삼각. 요 이름만 익히시면 돼.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말한다. 딱 3개입니다. 딱 3개. 자, 5년 전에 나온 게 요 문제였어요. 요 위성 기준점. 자, 위성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다. 자, 다시요. 위성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다. 예? 자, 다시. 위성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다. X인 거지. 위성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다. 틀린 말이잖아요. 지적 기준점은 3개밖에 없다니까? 믿으세요. 아, 지적 기준점은 3개밖에 없다니까? 넘버링 해드릴게. 뭐,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3번째. 지적, 또, 이 3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기준점이 된다. 3개를 지적 기준점. 그럼 이것 말고도 기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안 배워. 그럼 모르는 말이 나오는 기준점이 나온다. 그럼 그건 지적 기준점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위성 기준점이란 말 안 배우셨잖아. 그럼 위성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다. 위성 기준점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요새는 이제 GPS 이용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지적 기준점은 아니다. 이거 국가 기준점으로 들어가요. 네. 자, 어쨌든 요 3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제목이 자, 이제 기준점에서 헤어나시고 6번 제목이 뭡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 이름이 뭐래요?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해요. 두 사람을 말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뭐라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다음에 지적 측량업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한국국토. 이게 저도 참 말이 안 배. 이게 옛날 지적공사예요. 지적공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적공사 이름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지적공사 이름이 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일명 LX공사예요. LX공사.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큰 간판 LX공사. LX그룹 아닙니다. 그 LG그룹, LX그룹 이런 그 그룹이 있어요. LX그룹 얘기하는 게 아니라 LX공사. LX공사가 정식 이름이 뭐래요? 한국국토정보공사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요 사람하고 요 공사하고요. 공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업자. 지적 측량 업자. 요 두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요 두 사람만 지적 측량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요 두 사람만 뭐 할 수 있다고? 지적 측량할 수 있다. 지적 측량할 때 돈 드립니다. 돈 줘야 해주는 거라고. 요 두 사람만 지적 측량해서 돈 벌 수 있다고. 예. 근데 옛날에는 여기만 됐어요. 지적공사만 했었다가 요 업자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우리도 기술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일반 측량은 하는데 지적 측량을 못하느냐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네 말이 맞다 그랬어. 예. 그래서 직업 자유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요 사람도 이거 민간인들이라고. 민간인데도 요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지적 측량할 수 있다고 해줘가지고 요 사람까지 포함해서 만든 단어가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 자, 그 다음에 7번 읽어보시면 측량성. 측량한 최종 결과를 성과라고 합니다. 측량한 최종 결과를 뭐라 한다? 성과. 자, 그 다음에 측량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제목이 지적 소관청. 네. 자, 지적 소관청이란 지적 공무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장, 시장.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이렇게 3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 중간에 막 복잡하게 글씨가 되어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군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래요. 시군 구청장을 뭐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이라는 게 지적공부 관리하는데요. 토지대장 이런 거 관리하는데 아까 토지장에다가 뭐 쓰고 하는 데가 누가 한다? 시군 구청장이 쓰고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시군 구청장을 뭐라 한다? 지적소관청. 그리고 이때 시군 구청장은 성질이 국가기관인 겁니다. 지자체가 아니에요. 지적국정주의 기억나세요? 토지는 누가 관리하는 거다? 국가, 국정주의라고. 토지는 국가가 하는 건데 중앙국토부 장관이 일일이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맡긴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되셨나요? 국가가 누구한테? 시군 구청장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군구청장은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시군구청장이에요. 누구로서? 국가기관으로서. 그 얘기를 하려고 또 여기에 막 가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시장도 있나요? 시장인데 시장을 선거에서 안 뽑는 데도 있다고. 제주도.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선거에서 뽑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럼 제주시장은 시장이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니잖아요.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고. 누구의 일을 맡아서 하니까? 국가의 일을 맡아서 하니까. 그래서 시장이면 다 뭐가 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정식으로 한 번은 읽어볼게요. 핵심 요약할 때 이제 안 읽을 거예요. 네. 자, 한 번 읽어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그걸 행정시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 시장이면 지적소관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장 됐고요. 그 다음에 누구요? 군수면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구청장. 그럼 이때 이 구청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경우도 있죠. 서울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죠. 자치구인데 수원, 성남 이런 데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구청장이에요? 제 말 들리세요? 듣고는 계신가? 성남 분당구청장은 구청장이냐고요? 구청장은 구청장인데 자치구청장은 아니야. 근데 자치구청장이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지적소관청으로서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일 필요가 없으니까 성남시 분당구청장도 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면 다 지적소관청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장 하면은 우리 공시법에서는 시장 하면은 특별자치시장도 포함하는 겁니다. 특별자치시장 세종시 말하는 거예요. 세종시장. 그래서 세종시장 특별자치시장. 근데 이거는 그냥 말이 길어서 그냥 시장 하면 당연히 무슨 시장도 포함. 세종시장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시군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장은 지적소관청이에요? 네? 서울시장. 아니죠. 자, 구가 있으면은 구청장의 소관청, 군에서는 군수가 소관청, 시에서는 시장의 소관청인데, 그럼 이 시장이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은 구가 없는 시를 말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구가 있는 데서는 누가 소관청이니까 구청장의 소관청.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말은 뭐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 여러분도 하시지만 서울시장하고 부천시장은 급수가 다르죠? 서울특별시 광역시장은 광역이잖아요. 위잖아요. 그럼 거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특광이라고 부르죠? 그 시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일반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적법 공부하실 때 급수 한번 말씀드렸죠? 지적법에서 관공서 얘기 나올 때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지적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그 밑에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공법하고 막 하니까 막 헷갈려. 공시법만 하는 게 아니라 공법도 하니까 막 정리를 좀 처음에 하고 하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국장이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지적부에서는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시도지사.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지적소관청이 있는 겁니다. 지적소관청 하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급수가 몇 단계라고요? 3단계. 제일 높은 사람? 국장. 그 다음에 시도의사. 맨 밑에가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한테 승인 받아요? 어떤 문장의 주어가 지적소관청인데 지적소관청은 누구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누구누구일까요? 여기에요. 갑자기 위로 올라가서 승인받는 건 없는 거라고. 단계가 있는 거라고. 그럼 지적소관청은 누구한테 승인받고? 시도의사에서. 맨날 틀린 게 국토부 장관 승인하면 X라고요. 예, 승인하면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 만약 시도의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승인을 받으래. 그 윗사람한테 승인받는 거니까 그거는 국장한테. 단계를 이해하시라고. 국장, 시도의사,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대도시 아까 있었잖아요. 대도시 시장, 즉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대도시 시장은 급수가 여기에요.
대도시시장. 누구요? 대도시시장.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시. 대도시 공법 시간에 하셨죠? 대도시 하면 뭐예요? 우리 법을 공부할 때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뭐가 있는 시? 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 뭐 대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이런 데가 뭐가 돼요? 대도시.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지적에서는 급수가 시도지사랑 동급이라고요. 대도시에는 구가 있나요? 아까 성남시 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지적 소관청이고 분당구청장 위가 누구예요? 성남시장이라고. 성남시장 위에가 누구예요? 국장이 되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만약에 구리시가 있다. 경기도 구리시. 그럼 구리에는 구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구가 없어.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누가 지적소관청? 구리. 시장이 지적소관청. 그럼 구리시장 위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위는 국장 이렇게 된다. 단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도시시장은 급수가 뭐랑 똑같다? 시도지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문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이렇게 나가요. 조문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렇게 나가는데 수업을 할 때 제가 이 말을 그냥 생략합니다. 그럼 시도지사 그러면 당연히 모두 따라 있는 거다. 대도시장.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시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세종시장. 아까 세종시장도 시장에 들어가는 거였죠. 세종시장. 발음이 자꾸 새서 큰일 났네. 자, 요거. 시장. 지적소관청을 시군, 구청 당할 때 요 시장 앞에 무슨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포함합니다. 자, 이게 지적소관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제목이 뭡니까? 지적공부. 지적공부 종류가 7개가 있어요. 자, 토지대장. 자, 따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7개, 총 7개. 요 7개를 뭐라고 한다? 지적공부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연속지적도. 해보세요. 뭐라고요? 연속지적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또 요새 또 잘 나오는데 요건 뭐죠? 연속지적도. 전혀 다른 거예요. 지적도 붙여놓은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연속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요 지적도는 도면인데 지적 측량하지 아니하고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낸 겁니다. 뭐 하지 않고 지적 측량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건 측량해서 만듭니까? 아까 지적도 임야도는 측량을 해서 만드는 건데 요거는 연속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전산지도예요. 전산지도. 뭐라고요? 전산지도. 그래서 뭘 하지 않고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읽어보세요.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지도인가요? 도니까 지도는 지도인데 전자지도라고. 전자지도인데 실제로 뭐해서 만든 게 아니라 측량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산 도면들을 파일을 가지고 기술자들이 만든 지도. 이걸 뭐라고 한다? 연속지적도.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제목이 부동산 종합공부. 자, 이런 말이죠. 공부는 공부인데 무엇에 관한 공부예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공부인데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나온다고. 되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종합이 뭐냐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에 어떤 거 등록되어 있느냐? 요거를 또 시험에 잘 냅니다. 우리가 대장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따로 있나요? 아까 대장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근데 이거는 이름이 뭐래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는 토지도 들어가 있고 건물도 들어가 있고 등기부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막 그렇다고. 여러 개 나눠져 있는 내용들을 한 장에다 묶어서 나온 공부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합니다. 벌써 한 13년 됐는데 만들어진 지. 그래도 토지대장 만들어진 역사에 비해서 그래도 최근이라서
시험에 잘 내요. 토지장 만들어진 것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10몇 년밖에 안 돼서 그래도 샘핑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자, 용어 이름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 제목이 이제 페이지 넘어가나요? 네, 13번 토지의 표시. 요거는 입에 배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 무엇의 표시?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의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거. 6개만. 6개.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 한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한 번 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입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공부. 입으로. 입에 배야 됩니다. 자, 필지는 토지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 거 외우는 거 아니죠? 자, 필지는 토지 단위를 말하고요. 자,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가 번호 매긴 거예요. 자, 지번. 지번은 필지에 부여 지역구에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자, 16번 제목이 지번 부여죠. 16번이요. 16번. 지번 부여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말해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뭐요? 단위 지역을 지번 부여죠. 자, 아까 우리나라에 약 3,700만 필지 있다고 그랬나요? 만약에 3,700만 필지가 있다. 그럼 거기다가 번호 매긴 게 뭐예요? 필지 수가 3,700만 개가 있대. 그럼 각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 매긴 게 지번이라고. 땅에다가 번호 매긴 게 지번. 그럼 3,700만 필지가 있다. 그럼 거기다가 번호를 1번지부터 3,700만 번까지 붙일 수가 없죠. 번호가 너무 커지냐고. 1번, 2번, 3번 그럼 연달아 붙이다 보면 커지니까 번호를 지번을 부여할 때 단위, 지역을 끊어서 붙인다고. 지역을 끊어서 그 지번을 끊어서 붙이는 단위 지역을 뭐라고 한다?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고요. 동리예요. 뭐라고요? 동리. 동별로 지번 붙이고 리별로 지번 붙여요. 그러니까 동이 바뀌면 지번이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봉천동에 1000필지가 있다. 그럼 봉천동 1번지서부터 1000번지까지 있는 거라고. 그럼 그 옆에 신림동으로 바뀌었다. 그럼 신림동에서 다시 신림동 1번지, 2번지 이렇게 나간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지번을 1번지, 2번지 붙일 때 무엇별로? 동별로 또는 리별로. 그래서 동, 리를 우리가 지적해서 뭐라고 부른다? 지번 부여죠. 지번 부여죠. 이 동리는 또 이에 준하는 지역,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이름은 동이 아닌데 그 개념은 같은 거. 무슨 가 이런 거 있죠. 태평로 일가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가로 이런 말을 쓰는데 개념은 동하고 같은 거 이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말하는 동리는 법정동이에요. 뭘 말한다고? 법정동. 아무 말도 없이 동리하면 법정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정동하고 비교되는 게 행정동이에요. 행정동. 지번을 얘기할 때 앞에 있는 동 이름은 무슨 동 이름이에요? 자, 여기다 이렇게 법정동. 아까 동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리는 행정동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한다? 법정동리를 말하는 거야. 법정동리. 법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일제시대 때. 그럼 일제시대부터 있던 동 이름들 있죠?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바꾼다고요. 그게 지번을 붙일 때는 그 법정동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만든 동이 행정동이에요. 그럼 그 행복센터 있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그럼 그건 행정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행정동을 기준으로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행정동하고 법정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법정동. 여러분들 저 다음지도 이런 데 다 보시면 법정동, 행정동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 여기 메뉴바 있죠, 메뉴바. 맨날 교통 상황만 보지 마시고. 지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메뉴바 있잖아요. 교통 상황도 보고 막 보잖아요. 그럼 거기 보시면 밑에 쪽에 법정 경계, 행정 경계 이런 거 나와요. 보이세요? 예, 그러면 여기가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단대동, 신흥동, 요 경계 보이세요?
예, 그럼 요 신흥동이 법정동이에요. 신흥동 하면 뭐라고요? 법정동. 그럼 집원을 붙일 때 뭘 기준으로? 법정동이니까 신흥동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있는 거라. 이해되시죠? 그런데 신흥동이 이렇게 돼요. 모양 보세요. 여기에 무슨 동? 신흥동인데 이게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신흥 1동, 2동 보이세요? 뭐 신흥 1동, 2동, 3동 이런 거잖아. 그럼 요런 동들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또 쪼갠 거라고. 예, 이런 행정동을 뭐라고 한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행정동. 그러면 여기가 신흥 1동이 있는데 신흥 1동에 1번지서부터 500번지까지 있다고 할게요. 신흥 1동에 1번지에서 500번지까지 있어. 그럼 여기가 신흥 3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흥 3동에 가면 다시 1번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신흥 3동에서 다시 1번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동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라고요? 법정동.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도로명 주소 쓰는데 옛날에 우리 우편 보낼 때 집원 주소 쓸 때 내가 신림 7동에 살거든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신림 7동에 사는데 신림 7동 700번지야. 그럼 우편 주소에다가 신림 7동 700 이렇게 안 쓰고 신림동 700 해도 온다고. 신림동 전체 700번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라. 되셨나? 예.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동, 법정동. 그럼 여러분들 계약서 쓰실 때, 집원 쓸 때 쓰는 것은 법정동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행정동은 여러분 계약서 쓸 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냥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거 띄시러 가실 때나 거기 가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슨 동이다? 법정동입니다. 법정동. 자, 법정동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긴 그냥 참고해서 지금 다 설명드린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정동하고 행정동은 여러 개,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 개 행정동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아까 보였잖아. 신흥동은 신흥 1동, 2동 이렇게 나눌 수도. 행정 편의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는 게 행정동이에요. 거꾸로 두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되셨나요? 예. 제가 송내동 50번지에 산다. 부천 송내동 50번지인데 동사무소는 대산동 주민센터야. 그럼 송내동은 없어졌나? 법정동은 있는데 행정동 이름이 대산동으로 바뀐 거라. 그래서 송내동 없어졌다 그러시면 안 돼.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이름들은 그 행정센터 이름들은 무슨 이름을 가지고 행정동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다 무슨 동이다? 법정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 가시죠. 지목. 자, 이름이 뭐예요? 지목. 지목이란 요거 토지를 무엇이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거. 이게 지적법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 걸 올해 개론 시험에 낸 거죠. 개론 시험에 지목을 냈어요. 지목. 자, 지목이 뭐라고요?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지목. 용도예요, 용도. 자, 경계점. 느낌 오세요? 경계점. 말은 못하겠어도 느낌 오시죠? 아까 이게 토지에서 그림이 있을 때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 꼭지점에 해당하는 점을 뭐라 한다? 경계점. 그럼 요건 점이에요, 점. 요건 뭐라고? 점. 그럼 이 점을 연결하는 선이 경계라고 해요. 그쵸? 경계. 뭐라 한다? 경계. 그럼 경계 한번 읽어볼게요. 경계를 법에서 어떻게 정의했나? 경계란 무슨 점을 경계점.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경계점이 먼저 나오고 이 경계점을 직선으로. 선이 직선이어야 돼.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어디에? 지적공부. 땅에다가 그은 선이 아니에요. 땅에 아까 경계 없다 그랬잖아요. 땅에 그어져 있는 선이 아니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자, 경계는 선입니다. 경계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선이고? 지적 공부에 있는 선이고 직선이고. 선은 선인데 직선이냐고.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고. 직선이에요. 근데 무슨 점을 연결한 것이고?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뭐라 한다? 경계.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뭐 안 외우셔도 수평면상 넓이. 토지의 무슨 넓이요? 수평. 경사 면적이 아니라 수평면상.
이 지표면상의 면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평면상. 그러니까 위에서 본 모양이잖아요. 예, 수평면상 넓입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의 이동이 나오는데 자, 여기선 좀 끊을게요. 예, 여기서 자, 여기까지 면적까지 일단 하시고 토지는 좀 쉬었다가 다시 가시죠.